소득 반조 하겠습니다. 소득 반조는 우리가 지난 10월 8일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중앙교육부 마음공부대학 5회차의 보타원 이형은 교무님의 강의를 듣고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돌이켜보고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득 반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소득 반조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고 또 뭐랄까요, 공감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걸 주제로 좀 해보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적절한 조화로운 대화가 될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작해 앞서 보타원님 강의 들은 그냥 소감, 내용 이야기하지 마시고 소감. 남아연님 처음 참석했는데, 네. 남아연님부터 보타원님 강의를 들은 소감. 네, 반갑습니다. 동일이교당 남하연입니다. 저는 보타원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이치를 대소유무 이치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저를 봤어요. 그랬더니 나름 잘 챙기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무조건 대소유무 이치만 찾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이지정님. 네, 저도 보타원님 강의를 듣고 가장 남는 건 대소유무 이치, 그거 하나 남았는데요. 저도 대소유무 이치를 잘 챙기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내가 뭔가를 대조할 때, 무슨 일을 생각하고 이럴 때 어쩔 때는 정말 깊이 빠져 있는데 어쩔 때는 너무 멀리가 있어서 대조할 엄두도 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자, 문 선생님. 예. 저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자기가 볼 것만 봐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벽을 못 들어서 항상 고민하는데, 사실은 이 고정관념이 생각의 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뚫어내는 거는 사실은 생각의 벽이 고정관념인데 뭘로 뚫어야 되냐면 생각으로 뚫어야 돼. 그 생각이 뭐냐, 결국 이열치열, 이제이로 내 생각을 돌려서, 생각을 지혜로 돌려서 바꾸는 방법 위에는 없어요. 이 부분을 가장 빨리 보는 게, 저는 그것만 딱 봤어요. 딱 한마디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게 보타원님 강의 중에 핵심 단어입니다. 그걸 터득해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이 무엇이고, 그것이 내가 확실하게 신념으로 쓰면 그것이 불생불멸의 도를 체득할 수 있는 거고, 그 불생불멸의 도를 체득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신앙하고 현실 생활을 해갈 건가, 그것이 인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원불교의 핵심 교리예요. 이것이 사실은 중도실상이고, 이 부분을 굉장히 쉬운 말로 돌려서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쉽게 표현을 못해서 오늘도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래요. 어느 댁인가는 모르겠는데 견공도 함께 지금 공부방에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견공의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견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시명님. 네. 저는 이런 공부를 자꾸 그냥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날 경계를, 심지는 원래 요라느님의 없건만은 대자리, 경계를 따라 있어진 않는 소자리, 그 나머지가 유무자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알 것도 같고 그 대소유무자리를 아직 제가 딱 꿰지를 못했어요. 구슬만 들고 있지 구슬로 이렇게 다 꿰지를 못해서 연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대소유무를 다 꿰쳐야 그 다음 본문을 다 알아듣겠는데 그 온 세상이 살아있는 경전이다. 이거는 좀 감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당은 오래 다녔지만 이게 실제적인 공부가 부족해서 계속 듣는데 그날 조금 버거웠어요. 저는 말씀도 빠르시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그 보사님 이제 오늘 올려주시면 제가 올려주시면 굉장히 여러 번 들어요. 그래서 또 깨치고 하는데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되고 있다는 그것도 제가 아직 꿰지를 못했어요. 구슬을. 그러니까 연말을 많이 하려고 했고 나 같은 이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어제 강의가 사실은 조금 버거웠어요.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딱 다시 들으니까 또 알아들을 것 같은데도 어렵고 그래서 연말을 참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를 정말 대소유무이치 그 보타원님이 설명할 때는 알아듣겠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내가 대소유무이치대로 살고 있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그게 내 걸로 100% 아직 받아들이고 있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죠. 많이 들어야 되겠다. 보타원님 설법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 목요일 날 그 교당에서 하는 것도 그거는 참 쉬워서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쉬웠는데 솔직히 이번 강의는 제 수준에서는 조금 버거웠어요. 예, 그래도 자꾸 듣고 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계속 연말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부님 말씀은 어쨌든 그 쉬운 용어 같지만 실제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깨어지지는 않는 구슬 같다. 이제 이런 평이신 것 같고 오늘 아마 여기서 또 이야기가 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강의를 들은 소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수타원님. 네. 보타원님께서 입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 그 말씀. 그래서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보타원님 법문을 받들면서 처음에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머리가 막 쪽비쪽이 쏟았습니다. 이야, 진짜 이런 도인이 우리 세상에 계시다니 막 정신이 막 번쩍 들고 하수구에 그게 찌꺼기가 막혔던 게 확 일괄로 내려가 버려 그런 느낌. 예, 그러면서 야, 어이 내가 눈물이 안 나오면 이게 비정상이 아니냐. 난 눈물이 어이하여 눈물이 아닌 앓고 제 스스로에게 어이하여 너는 눈물이 안 나올 수 있냐. 이러한 법문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고 구구절절이 저는 팍팍팍 그래서 아주 통쾌했습니다. 나는 진짜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좀 저를 빼고 좀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저의 업력이 소멸되는구나. 이야, 어제 그 강의를 듣고 저의 한 업력이 소멸됨을 제가 깊이 절절히 느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고 또 다른 내용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너무 무거워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말씀도 감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눈이 다 뻘건 것 같아. 이렇게. 너무 무겁게 지금 오실 것 해버렸네요. 같아요. 저는
가볍게 해야 되는데. 네. 예. 네.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하고. 네, 그게 진리입니다, 또. 다 들리니까. 네. 저는 참 재미있었어요. 이게 드디어 이 보타오님도 강의 이제 하는 것이 바닥이 났구나. 맨날 하시는 말씀만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자세히 그 보타오님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그 보타오님 모시고 동일의 교당에도 좀 있어 봤잖아요. 사실 매번 대소유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신다. 그리고 그 내용은 늘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대소유무 이치를 어떻게 챙기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어찌 해야 된다. 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야 된다. 온생취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없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네. 근데 보타오님은 온 그 뭐라고 그래 못하던 그 스피드와 목소리와 에너지로 그냥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대소유무 이치가 쓰는지를 사실은 매번 똑같은 이야기지만 너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계셨다.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그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매번 똑같다는 생각 한순간도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제가 그 지금까지 올려주신 팟빵을 제가 다 듣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건 못 느꼈고 그 말씀 중에서 날마다 항상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물 쓰듯이 대소유무를 써라. 날마다 항상 숨 쉬듯이 네가 밥 먹듯이 물 쓰듯이 대소유무를 쓰라. 여기서 끝나버리더라고. 와. 야, 진짜 대단하시다. 그렇게 공부하시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뭐 물 맨날 전에도 누가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물 맨날 쓰고 뭐 밥 맨날 먹고 숨 쉬는데 뭘 또 저런 뭔 얘기를 하시나 했는데 아니 그냥 가슴에 뭐예요 그냥 뭐 비수처럼 확 정말로 제가 날마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물 쓰듯이 네가 대소유무를 가지고 공부를 했냐 저한테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도 뭐지 챙긴다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다 일기를 저는 바로 하고 감상 일기를 적어놨는데 끝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대박이다. 대박의 법문이다. 엄지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또 한마디. 그래서 도저히 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날은 이제 저녁이 너무 늦어서 그 다음날 토요일인데 어제인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타님께 전화드렸어요. 보타님 제가 몇 가지 감상이 있는데 전화를 안 드리고 또 넘어가기는 너무 제가 아쉬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굉장히 잠기셨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농담으로 했더니 수타원님 발끈하신 것처럼 본인 겁나게 감동했다고 막 자랑하시네.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저도 감동했어요. 저 감동했고. 그럼요. 정말 늘 대소유무 이치를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대소유무 이치. 우리가 이 이치가 충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달리 하지만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맞아요. 다른 거 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이야기고 이게 그 보타오님의 이야기 내용이어서 제가 농담삼아 보타오님 강의가 바닥났다고 한 거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뭐 그런 감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보죠. 뭐 처음에 이제 보타오님이 들어갈 때는
그 개강식 때 당신이 그 했던 수행품 22장 말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수행품 23장 이야기 하시고, 남아인이 뭐 쓰고 있죠? 안 쓰고 있어요. 근데 남아인님한테서 계속 소리가 올라와. 아, 선풍기 틀어놔서 그래요. 아, 선풍기를 아, 네, 선풍기도 끌게요. 선풍기를 그 스마트폰 쪽으로만 안 가게 하시면 돼요. 다른 쪽으로 오면 돼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저도 저한테, 다른 방향으로 틀어놨어요. 더워서. 예, 예. 아, 그냥 땀 흘릴게요. 예. 다운하십시다. 예. 그리고 이제 일상수행의료법 전체적으로 훑으시고 1조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상수행의료법에 담겨 있는 대소유무 H 3화까지 다 하셨는데, 자, 누구부터 하나 꺼내볼까요? 아무래도 우리 남아연님 뜨끈뜨끈하게 오늘 지금 유튜브로 듣고 참여했으니까, 예. 네, 사실 이제 보타님 강의를 제가 생중계로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오늘 올려주셔서 들으면서 사실 지금 집을 지어가지고 집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아, 내가 정말 대소유무 이치를 챙기고 있는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대소유무 이치를 챙겨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챙기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거나 짜증스럽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하연이 네가 하냐? 대소유무 이치가 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니까는 하루가 그냥 즐겁게, 그리고 그 방송을 들으면서도 보타님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그 마음, 제 마음을 봤더니 저도 만약에 대소유무 이치를 정말 필요로 하는 이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저도 스타님처럼 정말 감동, 늘 법회 때마다 대소유무 이치, 늘 만나면 대소유무 이치, 늘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 대소유무 이치는 늘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 그렇지만은 모든 일상에서 다 대소유무 이치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일을 하면서 해서 감동은 조금 미흡했지만은 스타 언니 못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 예, 예. 그래요. 수행품 22장 말씀하실 때 저는 오늘 처음으로 느낀 게 간단한 교리 편리한 방법이라는 말씀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우리한테 밝혀주신 정전의 원리를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놓아두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이시고, 이제 대종사님이 그것을 직접 하신 말씀, 경전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대소유무이시 하나인 거잖아요. 대소유무시 하나예요. 정전을 딱 대소유무시 하나야. 근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이 경전을 벌로 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읽기는 읽었었는데 벌로 읽었어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벌로 읽었구나. 그냥 눈으로만 읽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 예. 이지정님. 네, 맞습니다. 저도 정전을 막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진짜 뜻을 새기지 않고 그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보타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경계를 당하고 상대방하고 어떤 경계가 있을 때 풀려고 하잖아요. 막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그건 오해다, 뭐 어쨌다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그 보타원님께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시비도 진리이고 모든 게 진리이니 받아들이는 게 신비다. 시비도 진리고, 음도 양도 다 진리이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야만이 신비다. 아니, 받아들여야만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신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받아들여야 할 묘한 신비다. 신비다. 받아들여야 할 묘한 묘한 신비다. 음, 음. 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좀 느낀 게, 이렇게 풀려고만 했었는데,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묘한 신비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공부하면, 그것 또한 그렇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불공을 하게 되면 상대의, 뭐라고 하셨죠? 상대 불공의 공식도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또 한 번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구나. 그냥 받아들여야 될 묘한 신비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되게 좋았어요. 막 감동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는 막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더라고요. 아직 좀 멀었나요? 감동해야 되는데. 뭘 멀어요. 이제 정확한 아니요. 말씀. 수타원님이 막 울면서 감동하고 막 그러시니까 정말 네. 너무 많이 깨달으신 것 같고 막 부러운 거 있죠. 네, 저의 부러워요. 감정이에요. 저는, 이제 입으로 전달하고 100% 받아들이는 게 구전심수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제 보타화님이 이제 어제 또 감정을 또 해주면서 또 회화 또 열심히 하라고 또 격려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강의 첫 머리에 옳은 일이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인생의 방향도 목적이 뭐요? 잠깐만, 대소유무 이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내가 수행을 했나, 집단에는 뭘 한다고 했는지 간에. 그래서 대소유무 이치를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구나. 저는 그 첫머리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수행표 23장을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셔서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김심영 님이 소감을 말씀하실 때 이제 대소유무이치라고 하는 말이 말 것도 같고 어렵 것도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이 뭐고 이로운 일이 뭐예요? 대소유무이치로 하는 게 옳은 일이고 이로운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상당히 어떤 분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대소유무이치를 챙겨서 하는 것은 어떤 건데?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의견 좀 내도 될까요?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는 것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챙겨서 하는 것이냐고요. 무엇을 할 때. 이로운 것이라는 것이 대소유무이치를 챙겨서 하는 게 이로운 거고. 옳은 것도 대소유무이치를 챙겨서 하는 게 옳은 거고, 대소유무이치를 놓치고 하면 그런 거고 해로운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죠. 여기 좀 쉽게 우리 김심영님 그런 거 원하시죠? 네. 자,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대소유무 이치를 처음에 몰랐을 때는 도대체 보타님이 대소유무를 하시는데 대소유무가 도대체 어떤 공식인가? 저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우리 김심영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예. 그런데 그냥 원래 없는 자리. 그러니까 일이 예를 들어서 경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계가 있기 전에 마음으로다가
가면은 원래 없는 자리, 공한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정할 정자를 쓰잖아요.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 따라 있어진 이제 유무자리에서 그 정을 세우다 보면은 원래 없는 자리, 대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으로다가 가자. 이게 대자리구나라는 것을 처음에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비에서 제가 이제 그것을 처음에는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는, 없애려고 하니까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없게 하는 것으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없게 하는 것으로서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시비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없는 자리로, 그냥 공한 자리로, 그러니까 유무 자리가 이렇게 변화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 대소유무 그것을 깨닫는데 저도 사실은 1년 넘게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챙겨서 하는 것, 그것이 옳고 이로운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거 우리 김시명 님이 누구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게 100% 이해가 됩니다. 요럴 때까지 저희가 요걸 가지고 한번 예, 지정님 신나긴 한데 저도 약간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저도 남아연님처럼 설명했을 것 같아요. 원래 없어. 원래 내 기분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 근데 어떤 사건을 만났어. 근데 어떤 나의 기분이, 내가 이런 기분을 내려 하지 않았어. 내가 이런 감정이 나려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나의 감정이 나왔어. 근데 그게 음으로 나오든 양으로 나오든 그 감정을 너는 이런 감정이 나오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인정해 주고 그것을 그러니까요. 인정해줬어. 내가 인정해줬어. 네네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마음이 이럴 수 있고 상대방 마음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대소유무의 이치로 그러면은 자리이타로 보는 거죠. 나도 이렇고 상대도 좋게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아닐까요? 대소유무의 이치대로 하는 게 제가 너무 열냈죠. 모르니까 더 열이 나네. 열났어요. 모르니까 더 열이 나네. 우리 문생님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문생님. 또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또 어렵다고 할 수도 어려워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루 내 습입니다. 내 그럼요. 습인데 제가 보타원님 강의를 받으면서 보타원님 분명히 나처럼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설명할까? 그때 원인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단어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차 넘어가신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초월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설명하자면 대짜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짜리는 사실은 언어도다는 입정체예요. 말로 설명하면 그거 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 설명이 안 돼. 응? 그냥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없는 자리. 원래는 없건만은 했잖아요. 원래는 없는 자리. 그게 본래 자리. 그 뭐 때문에 없다 그러냐면 인간은 살면서 생각, 감정, 느낌 이게 마음을 갖고 사는데 마음의 내용이 생각, 감정, 느낌에 대별로 오면 어떤 심리학자들은 80개도 분석돼.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내가 1년 미생전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마음을 내기 이전 자리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내 경계에 부딪혔던 마음이 없었다. 응? 그 없는 자리로
이것을 뭐 다른 나는 그렇게 표현해. 이게 복원력이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얘기하던 0.나 저울이 고장나지 않았으면 인간이 고장나지 않았으면 막 그게 0점으로 돌아가듯이 0.나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제로나 한문으로 얘기하면 무나 이게 무아예요. 모든 걸 내려놔버린 무아로 돌아가는 이것이 본래자리로 돌아가는 게 나는 이거를 복원력이라고 표현해요. 왜? 내가 지금 번뇌 망상이 들끓고 있는 것을 원래 없는 자리인 원래 없는 내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복원력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보면 나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경계를 쳐다보고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옛날에는 그랬어요.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딱 생각을 했어. 근데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뼈하게 보여지고 다만 그것이 모든 만물은 변한다고는 그 원리를 적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은 인과 보응되는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대입해서 마무리해서 좋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좋게 끝난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우리 교법대로 자리타가 안 되면 그거는 대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 크로징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정신세력의 확장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제가 제 생각입니다 하고 말을 던졌을 거예요. 도타오님이 둘 다 진리다는 것이 분별 집착을 딱 높여오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본래 자리, 없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게 권사님이 얘기했던 0.납니다. 저울 그 0으로 돌아가는 마지막으로 크로징은 권타오님이 얘기했던 정신세력이 확장이 되려면 자리 이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대수무 공부에서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중도 실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면서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지금 기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사원이가 지은 시가 국어책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내만 높다 하더라. 이게 정말 도를 깨달은 선비가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시 두 줄, 네 줄로 이 절구시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해 보세요. 예, 지금 우리 그 웅산 김교원님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 인사 좀 하세요. 일단 인사하고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점 갔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웅사님 지금 뭔 이야기 하고 있냐면 대소유무의 이치를 챙겨서 행해야 이이고 옳은 일이고 이로운 일이다. 이로운 일은 대소유무 이치를 챙겨서 하는 것이고 옳은 일도 대소유무 이치를 챙겨서 하는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대소유무 이치를 챙겼다는 게 어떤 거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세 분 이야기 들었으니까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온라인 공부방에서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소유무 이치가 섰다. 이거는 가치관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김현득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느 상황에 어떤 현상이 있어졌을 때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 있어졌을 때 그 있어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대소유무의 이치이다. 이것이 진리라고 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에 따라 있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치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옳은 일이고 그것은 이로운 일이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뭐 또
네. 교우님, 예. 네, 저희가 정전 원문을 한번 제가 보면은 대라고 대소유무에 대해서 정전에 정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그 사리연구에 보면은 대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 본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원래 없건만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흔히 대소유무 할 때 여기를 대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소다 이렇게 말씀을 정전에 해주셨고, 그러면 원래 없건만은 있어지는 나의 마음들, 뭐 상대의 마음들, 있어지는 그 모든 마음들, 형형색색으로 나와지는 것, 이게 바로 소. 유무. 아, 있어지는 것은 소입니다, 소. 예, 형형색색으로 있어지는 거, 즉, 나오는 게 소입니다. 이게 소고, 그 다음에 이제 유무는 천지의 추나추동, 풍운으로 상설, 만물의 생로병사, 또 흥망성쇠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이러한 대소유무. 변태를 유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유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하면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게 유무입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해라 대수유무를 했는데, 이 법문 이대로가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연이 심지는 원래 불안함이 없어요. 경계를 따라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별 마음이 다 나오는 게 진리고 정상이야.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 그 분노, 그 슬픈 기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고 대조를 하고,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이게 바로 나를 빼는 작업이다. 나를 뺀다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로 하는 거고, 무아. 나를 빼니까 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아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게 옳은 일이지, 더 이상 옳은 일이 어디 있겠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져서, 보타원님의 그런 대소유무 이치를 얘기를 하실 때, 확철되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확철되어 이 말을 자주 쓰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도 그게 습이 안 돼가지고 그 무아를 그 0.나를 그렇게 저는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타원님은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딱 뭐냐, 네가 빠지고 진리가 앞세우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 말이 무아는 무아예요. 응? 근데 알아듣기 쉽게 네가 빠지고 진리가 앞서라고, 그리고 나중에 쭉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빠져야지. 그래서 무아구나. 지금 스타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참으로 체득들이 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강의 받으면서 둘 다 진리다 했을 때 막 이 머리를 하나 둥기로 맞은 것처럼 막 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강의가 중단되고 이 마음공부대학이 중단됐을 때 한 강의 한 강의를 7번, 8번 하면서 내가 전부 이걸 찾아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봤어요. 오, 이게 지금 뭔 천둥치는 소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이걸 유심하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제가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저 아직도 멀었고, 그러나 나는 그 부분을 내가 어렵게 공부했던 부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알아듣고는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사실은 지금 그 말을 진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이분이 얼마만큼의 진짜 연말을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는 단어를 골라서 그 선택을 해서 우리한테 하고 계시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와, 그래서 존경받는 성직자시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내 말 바로 끝낼게요. 이게 이 부분을 잘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마음공부대에서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을 던지고 지난번에도 했고 또 그 전에도 이 말 했어요. 이 말 내가 한 말이니까 그대로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어떠한 사건이나 일을 쳐다볼 때 내가 보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가를 확 내 판단을 멈춰버리고 보라 이 말이죠. 두 번째, 내 지식으로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체득을 해서 나는 그렇게 해요. 응? 다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니까 나도 참 내 한계예요. 근데 이제 도타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그렇게 이 한 강의 한 강의를 안 빼놓고 2번, 3번 듣고 있는 게 저예요. 네. 제발 아.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 덜 드렸는데, 나를 뺀다라는 것은 내 감정을 빼고, 생각도 빼. 내 분별, 주착성, 내 고집, 암안, 이걸 다 뺀다. 그리고 뭐가 나서? 대소유무가 나서, 즉 무아가 나서 하면은 이게 어찌 옳지 않겠냐 이 말이죠. 왜냐면 내 사견, 감정 이게 다 빠지고 왜 네가 해? 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빼면 무아가 하고 자성이 하고 네? 진리가 하고 일어성의 진리가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네요.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집니다. 네. 참 그게 듣고 보면 굉장히 쉽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다시 재해석해 보면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아니 문선생님 자꾸 누가 저는- 그걸 해라 이거 말고 문 아니. 선생님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꾸 습관상 뭐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예. 그런 제가 김식 그걸 많이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제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은 빼라는 말은 내가 상대를 가르치려고 드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고 상대 말을 계속 들어주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생각을 빼라는 것은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도 남아연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지금 수타원님이나 문도철님이 얘기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 뭐냐면 쳇바퀴 돌듯 계속 돌고 있다. 보타원님 칭찬을 하고 있고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진리라는 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소유무를 설명을 하셨는데 진리라는 거 나중에 진리다 진리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대소유무야. 그러면 또 이렇고 옳게 행동하는 것은 뭐냐. 이게 또 도로 그 질문이 또 도로 처음으로 와져버려요. 제가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던 경험이 그거거든요. 아니 대소유무 이치대로 뭘 해 어떻게 해 근데 뭐야 이게 이롭다는 게 뭐야 옳은 게 뭐야 대소유무대로 이치 행동을 해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하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건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나오는 감정도 진짜 묘하게 이런 감정이 나오네. 내가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이런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방도 저런 것들이 나올 수 있구나 라를 인정하고 저 상대방도 그러니까 내 불공을 함으로써 나를 알므로써 상대 불공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알고 상대방도 이해하고 그거를 신비한 묘유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지 나도 이렇고 상대방도 이렇고 자리이타로
행동을 하는 것이 대소유무의 이치대로 행동을 하고 이게 이로운 게 아닌가라는 일단은 생각은 했는데 저도 쳇바퀴 돌지요 김수명님 이해는 안 되시죠? 아니요, 진짜 많이 답답해.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음. 이게 대소유무라고 표현하는 게 그 일상수행의요법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살면서 그래 없었어. 근데 경계 따라 있어진 거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성을 정을 세우자. 바로 이게 대소유무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걸로 저는 대입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그거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뭐야? 자성의 정은 뭐야? 그거 어떻게 세우라는 거야? 돌려 세워? 뭐 돌아 세워? 어떻게 세워? 뭘 세우라는 거지? 막 이런 것들 네. 그렇게 막 하니까 이제 보사님이 막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막 그땐 알았는데 또 다 까먹었네. 아니 그 원문의 내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대소유무가 천조의 대소유무라겠죠. 네. 천조의 대소유무라고. 네. 그러면은 인간이 한 게 아니죠. 하늘과 땅과 이 자연, 우주가 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권사님이 준 PTP 자료 보셨죠? 거기에 보면 업것만은 있어지나니가 무엇을 해석한 줄 아십니까? 진공묘의를 해석한 거예요. 한국 진공이 참으로 참진짜에 빌공짜잖아요. 참으로 비었으니까 업것만은 묘하게 있어졌다 이 말이에요. 업것만은 있어지나니가 진공묘의를 표현한 건데 진공묘의나 공적영지나 같은 말인데 그걸 또 분류해 볼까요? 공적영지는 체예요, 체. 그런데 그 체에서 용이 일어나는데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런데 묘하게 있어지는 것이 또 그 공정영지 속에서 진공묘의도 없는 없것만은 있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영지는 뭐라고 배웠어요? 본마음 참나라고 배웠잖아요. 그 본마음 참나 자리에서 묘하게 있어지는 것이 진공묘의다 이 말이에요. 그 진공묘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한긍정, 절대긍정, 그리고 무한 가능성 현재 진행형인 사람을 만들려고는 대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요것이 개념이 쓰지 않으면 어려워져. 정말로 어려워져. 이것에 대한 근본 출발은 뭐예요? 그것이 천주의 대소유무 표현돼 있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주의 대소유무가 뭐냐? 불생불멸도 인과 보응되는 이치다.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이런상 진리장을 놓고 그 부분을 하나 하고 있는 말이 어려워. 사실은. 근데 이거를 부타원님, 본타원님, 권사님, 수사님 이렇게 여러 나누어 가지고 지금 그걸 가르치기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다시 바꿔서 하고 있는 얘기를 알아들읍시다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체득체화가 안 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다 이 말. 아니 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 왜 질문을 제가 드린 질문하고 무엇이 안 맞아. 제가 보기에는 좀 맞는 것 같다가 다른 데를 가는데 이 이야기가 어쩌면 그 보타오님이 저희들에게 한 강의의 전부입니다. 보타오님 이렇게 끝냈어요. 끝에 뭐냐면 대소유무 이치를 내 안에 세워버리면 자성의 정이 서버린 것이고 그것이 내 본성이고 그럼 끝났다 이거. 자성이 정이 서버렸는데 정이 있으면 해 개는 쓴다 이거요. 정이 쓰려면 해가 서야 정이 쓰고 그 개를 쓰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알아요. 도대체 그 대소유무 이치를 내 안에 어떻게 세우느냐. 맞아. 이걸 이야기한 건데 이제 수타오님 이야기 정도 할 때까지는 그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당하면 내 마음에 이런 게 지나니 그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의 계를 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대소유무이치를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우왕좌왕 했습니다. 조금. 김신명님 전체적으로 들으시고 좀 뭔가 감을 네네. 네네. 잡고 저기 조금 헷갈렸는데 그래도 수타원님 말씀에 제가 확 잡았어요. 예, 예. 어, 수타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뭐 저기 그 정전에 나와 있는 대로 사리연구에 대해서 우주 만유 전체가 원래 없건만은 그렇지.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 소에는 만상의 형형색깔을 보여지는 것이 소다 이 소리가 확 들어왔어요 저한테 지금. 그게 여지껏 깨지 않. 응.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화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아니, 드릴게요. 잠깐만 들어보시고. 네. 남아연님, 우리 김신명님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가시게요. 네. 이야기를 하시다 말았어요. 응. 만물은 생로병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지껏 들어왔던 여지껏 저 보타원님 강의 듣고 권사님 강의 듣고 그 꿰지지 않는 게 그도 스타원님 말씀에 제가 확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없건만은 있어지는 그 자리를 확실히 아는 게 대소유무이치대로 행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지껏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제가 그 여기도 왜 자꾸 들어오냐면 제가 너무 모르니까 자꾸 이제 규수를 끼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남아연님 이지정님 말씀이 알듯했어도 그래 그랬는데 저기 스타원님이 확 그렇게 정전대로 풀어주시니까 그게 확 들어왔어요. 예. 김신명님 이야기 어느 정도 끝나신 거죠? 네네. 뭐 그래서 나를 빼고 하여튼 나를 빼고 이치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알아들었어요. 지금 많이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마 그 이야기가 주류를 이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네네. 깊어지면 이야기를 더 하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 저 홍사님 들으시면서 하실 이야기 없으신가요? 네. 예, 예. 저는 조금 더 제가 듣고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남아연님 아까 하시려다만 이야기 있어요. 뭔 이야기 저는 하시고? 이제 소짜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화를 네네. 들어서 네. 상대하고 이제 시비가 생겼어요. 나하고 의견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의견이 맞지 않는 그 부분을 항상 그 사람하고의 의견이 맞지 않고 어떤 때는 의견이 맞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의견이 안 맞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날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안 맞는 날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 원래 없는 자리로 가는 그 부분 대자리로 가는 것을 유무 자리에서 그래 항상 이 사람하고는 안 맞는 게 아니라 맞을 때도 있구나라는 그 변화되는 그 상황이 있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내 마음이 인정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자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 없는 자리로. 그래서 상대하고 우리는 보통 소자리에서 상대하고 시비가 많이 생기고 또 내 마음에서 경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을 유무자리 항상 그게 내가 경계를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경계를 당하지 않는 날도 있고 당하는 날도 있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 유무자리를 알게 되면은 이제 원래 없는 자리, 대자리로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하고 시비가 생겼을 때, 이게 변화되지, 유무자리가 있지, 그러면은 그걸 내가 자성에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없게 하는 것으로, 없애려고 하면 또 그 조건이 맞으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지금의 마음이 이렇구나.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때로는 좋은 마음도 있어진다라는 그 유머자리를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냥 자성의 정이 세워져서 제자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될런지. 네, 아직 정신으로 몸으로 습입이 안 돼서 이걸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뭐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부는 변화되는 방법은 유무자리를 잘 챙기겠습니다. 예, 네, 공부는 네, 감사합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없는 자리를 챙겨서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누구는 있어지는 자리를 진리로 인정해서 또 챙기기도 하시고, 변화되는 이치로 또 그것이 네. 이제 이 남아연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러기도 합니다. 예, 다른 이야기 좀 더 해보시죠. 제가 예, 오늘 그 애화를 하나 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저희 교도님이 얼굴이 엄청 벌게가지고 오셨어요. 남자분인데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래서 교모님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무 분을 못 참아서 지금 왔다고, 그래서 아이고 잘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교당의 법회를 보고 법회가 끝났는데 이제 부인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이제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빼서 바르게 탈 수 있도록 하는데 차를 빼기 전에 부인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차를 돌리면 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인은 그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동을 거니까 부인이 가서 탄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돌리는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탔는데 직진으로 가는 것을 최고속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음속으로 뭔 일이 일어나도 누가 채워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냥 가버렸대요. 그렇게 최고속으로 가셔버렸대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이제 부인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부인은 못 들었다. 그리고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때 탔느냐, 나를 왜 요란하게 했느냐, 자꾸 그 얘기를 나를 왜 요란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왜냐면 흥분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들으면서 제가 그러면 이제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 그러면 제가 이제 호를 부르면서 법회 보기 전에는 어떠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렇지 않았대요. 근데 법회 보시고 나서 약간 걸리셨네요. 그랬다고. 그리고 차를 타서 거의 합산해가지고 더 막 폭발 직전이셨네요. 그러니까 미칠 지경 폭발 직전 요란함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사님 그게 있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길래 그건 죄송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 있어지는 마음이고요. 또 법회 전에 그 마음이 어검하는 마음입니다. 수사님 오늘도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분통이 터진다고 막 요란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시죠 수사님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엄청 화가 났구나 막 요란해서 미치는구나 이렇게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가슴에다 손을 얹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대로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얼굴 표정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지금 요란해졌구나. 막 화가 났군요. 막 이거를 이제 인정하도록 신앙하도록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한 30% 좀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꼴쩍지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여기서 내가 지금 좀 꼴쩍지근하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어지는구나. 그러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저를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 했어요. 했더니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분노 충천하던 게 이게 싹 그러더니 다시 한번 수사님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라고 하기를 반복을 3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드셨더니
차를 편안하게 드시고 부인이 못 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못 들을 수도 있겠죠. 다른 생각을 하셨으면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셨겠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면서 이제는 저기 이제 가도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계에 이제 그 재활용 기계에 그 넣는 게 있어요. PT병을 그걸 놓고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평정이 돼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이게 대소유무 이치가 아니냐. 이대로 하는 게 바로 대소유무 이치고 평정이 되어서 갔다는 것은 내가 그 본래 마음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부심이고 대소유무고. 그래서 수사님 그 차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전거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때 자전거 조심하세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다 하고 가셨는데 당신도 너무 고맙다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열이 나고 요란해지면 오시겠다고 그래서 수사님 오늘 오신 거 정말 너무 잘하셨고 그랬더니 왜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분노가 충천한지 모르겠다 하시길래 원래 법이 법고일장, 마고일장이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사님. 법이 올라가면 마도 그에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게 너무 평정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 이런 법이야. 수사님, 우리 이런 법 공부하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PT병을 넣으시는 동안에 부인한테 전화했습니다. 걱정을 하실 거예요. 점심도 안 먹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수사님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더라. 그랬더니 그랬냐고. 교모님 오늘 강의 그 공부 설교하는 거 다 듣고 또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법당에서 얘기했던 게 좀 마음이 요란해서 저랬었나 보다 하고 마음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공부인은 여가 계시다고. 그래서 그분도 다 공부를 하시고 수사님도 공부를 하시고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이게 바로 대소유무 공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실예를 들어주니까 대소유무 이치로 공부하는 대소유무 이치를 챙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했는데 갑자기 저도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 사회자가 막 이렇게 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됩니다. 돼요? 환영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지정님이랑 어디서 순댓국을 먹었어요. 공부인들하고 탁구 치러 가기 전에 순댓국을 먹었는데 그 집에서 고구마를 파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가 25,000원이래. 안 비싸. 그래서 하나 살까 했는데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그 딸이 열어서 보여준대요. 그 열었더니 고구마가 좀 커, 내 눈에. 근데 약간 컸지만 괜찮을 것 같았어요. 고구마를 사왔죠. 드디어 며칠 전에 고구마를 쪘어요. 그저께인가. 고구마를 이제 오븐에 구웠죠. 구우려고 고구마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고르는데 겉에 있던 고구마보다 속에 있는 건 더 커. 이만씩의 고구마가 순간 탁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다니 이런 뭐 이렇게 진짜 정말 막 속 보인다 막 그래서 궁시렁궁시렁이 나오는데 이게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고구마는 먹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골라서 이렇게 싱크대 씻는데도 계속 속에서 욕이 나와. 진짜 인간들이 말해 자기네 뭐 친정 엄마가 했다더만 할머니까지도 이렇게 그 세상사에 이런 식인가 막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나지. 경계네. 그리고는 이제 생각해 본 거죠. 이 분노 그래요 친구야 대소유무 이치 너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 제가. 제 이 마음이 있어지는 것이 원래는 없었어. 고구마 사올 때만 해도 감수하고 맛있게 먹을 마음 때까지는 얼마나 좋았어. 근데 고구마를 보는 순간에 요란해졌어. 그것이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 따라 그러는 것이지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치라고 그래. 대소유무의 이치. 근데 이 마음이 영혼에 변해. 이게 그 마음을 챙겼어요. 그리고 탁 보니까 그 고구마를 속에다 넣은 그 사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큰 놈만 넣으면 이제 못 팔아먹잖아요, 이 사람도. 그도 이치지. 사람살이가 그러지.
현득이 너는 안 돼? 너도 많이 속였잖아. 그러면서 이제 저도 보고 그도 그냥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나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구마는 이제 오늘 아까 쪼개가지고 지금 구웠어요. 익고 있어요. 지금. 잘하셨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김신영님? 예. 익산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래요. 예. 익산 좋습니다. 고향이에요, 제 고향. 제가 이제 아, 그러시구나. 예. 문 선생님 뭐 이야기하시고 예, 싶으신데. 예, 예. 근데 지금 나는 스타원님 말씀하신 속에서 이것도 제 습이에요. 지금 그 교도님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대소음에 정확히 맞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속에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좀 아니요. 그러면 이제 엇나가죠. 근데 예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진짜 그것이 긍정 효과예요.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것을 딱 보면서 그 대소유무 이치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실생활에서의 그 부분을 대소유무에 맞춘 건데 그 속에는 그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차는 문명이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흉기이기도 해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음양이 같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걸 다루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은 음양상승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다. 그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했지만 나중에 돌아서서 복귀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이것을 내 판단을 멈춰버리고 내 생각을 고정관념 그 부분을 딱 멈추고 나서 바라보면 결국은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의 마음으로 돌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길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최소한 자리 이타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 대소유무의 공부법이다. 난 이렇게 해석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얘기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습이에요. 그걸 쳐다보면서 그래 이렇게 자꾸 그 부분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습이 들은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소유무의 이치를 어떻게 체득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전체적인 줄거리였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말씀으로는 신앙해버리는, 그리고 신앙해버리면은 자성이 서버린다, 저절로 되어버린다, 그 다음에 수행도 저절로 되어버린다, 수행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들어가면 그럼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네요.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대소유무의 이치를 챙기는 건데. 진리니까 진리적 신앙이죠. 예, 그런 것과도 이제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요법 1, 2, 3조에 1조에 사막이 들어있다. 2조에도 사막이 들어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에서도 상당히 이제 물론 몇 번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뭐랄까 신선했다고 할까요? 네. 내용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도 또 드리게 권타원님이 아마 우리 견성 5단계 강의하셨잖아요. 응? 불이 법문이에요. 이 불이가 기본이고 일찍다 다득일도 되는 거고 만법규 일기하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고 둘이 아니고 하나고 셋이 하나고 사은이면 넷이 하나고 하나가 넷이고 이거를 확대해버리면 전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확대해보세요.
하나는 무한한 것이고 무한한 건 하나인 것이다. 왜?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체득하고 삽니다.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네.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다 진리고 다 대소유무 이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까 스타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도 저런 상황에 있었을 때 상대의 말을 들어줘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줌으로다가 이렇게 소독반조 할 때는 그 상대의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의 내 마음은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는 게 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됐어요. 지금 잠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논리를 빌려서 설명을 않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대로 저는 지금 모든 일상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노출해 주는 것이 이게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왜냐? 계속해서 그 말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요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서 그것이 무효정법이라고 했잖아요. 응? 또 이상한 말 썼나? 달리 정해진 법이 없어요. 내가 맞는 방법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그 남이 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 이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도 다 여러분 거 받아들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신앙을 하는 게 이게 여실지니까 그 여실지 체득한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보세요. 응? 왜?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잠깐만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서 똑같은 얘기만 하고 되면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는 또 오늘은 이제 제 먼저 강화연님 먼저 이야기. 네. 오늘은 저 보타원님이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소유무 이치로다가 어떻게 챙기면서 살아가느냐, 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그 소독반조인 것 같아서 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다 진리고 또 많이 배우고 그래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경계가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그 마음을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수타오님. 네, 저는 조금 이제 저의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타원님 말씀 중에 이제 수행품 23장의 마지막에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제 이름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한번 처음에 이제 했고 두 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들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셨네. 저한테도 부탁했어요. 네, 이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이게 저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신 줄 알았더니 이런 말씀을 제가 해주셔서 대종사님의 그 대자 대비의 마음, 그 대자 대비심으로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중에 좀 감명이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러게요. 또 뭐 누구 하실 이야기 없으십니까? 지정님 이야기를 오랫동안 안 하고 있네요. 예. 아니, 저도, 뭐 사례를 얘기하려고 막 이렇게 찾았는데,
사례가 그다음 뭐 없군요. 이렇게 사례가 너무 잘 생활했나 봐요. 평상시 사례를 잘해야 사례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애석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상수행의 요법 말씀하시면서 보타원님이 마음의 씨를 뿌리라고 대소유무의 씨를 뿌렸는지 대소유무에 씨를 뿌려 그 열매를 거두었는지 네가 탐진치를 뿌렸냐 분별과 주착의 씨를 뿌렸냐 그러니까 그런 씨를 뿌리니 파란 고해가 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또 떠오릅니다. 제가 어떤 탐진치와 분별 주착의 씨를 지금도 뿌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대소유무이치에 씨를 뿌리고 있죠. 그렇습니까? 이거 물어보나만 하는 것을 이제 이슈를 내놓으라기 때문에 못 내는데. 그러니까 원래 다들 부처시구나. 그치요? 이런 말 어거지스러워. 쓰라고 했어요. 너무 가식적이에요. 자, 보타고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신선한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요거 동일의 공부방에서도 몇 주 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는 뭐 그전에는 안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 이야기 하셨고요. 자기 불공은 상대 불공의 공식을 얻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게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이것이 나의 소득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누구 먼저 이야기해 보실 분? 아까 수타원님. 예. 저는 이지정님께서 아까 그 대수유무 씨앗을 뿌렸냐 그 말씀에 저는 이제 그 보타님 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일생만 마음씨를 뿌렸겠느냐 100년짜리 1000년짜리 50년짜리 네, 10년짜리 1년짜리 네,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그냥 팍 가슴에 비수가 왔어요. 사실은 그래 그 수많은 생을 이렇게 뿌렸는데 그런 나의 그 업력이라고 하면은 업력인데 그게 그 어떠한 경계와 시절 인연을 통해서 1000년짜리 100년짜리 3개월짜리 1년짜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전에도 들었는데 요번에 그 말씀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봄에 풀이 막 나오면 그 풀과 전쟁에서 그게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풀을 다 매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100년짜리 1000년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네가 막냐 못 막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못 막으면 그것도 신비다 그것도 묘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 안에 100년짜리 1000년짜리 10,000년짜리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또 이지영님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뭐 선으로 악으로 나오는 모든 나의 그 있어지는 모습들은 뿌려진 씨앗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정확히는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못 막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못 막는다. 신앙해라 이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진리다. 그렇죠. 못 막으면 신비네, 묘유네, 이렇게 원리네 하고 문제들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해도 되나요? 예.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인과 보응되는 이치 그 인과의 원리를 그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인과는 자작자세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아요. 다만 그 인과는 첫 번째 원인은 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조건이나 환경이에요. 그 조건이나 환경이 내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 내 노력 여하에 조건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것이 자기 불공이면서 상대 불공이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감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가르친다고 그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에 감탄하고 일단 내 실질로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못 하니까 난 지금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응? 나는 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다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렵다 했잖아.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이 내 속에 뿌려는 내 어린 걸 어떻게 내 그렇게 인과 그 나도 인정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법에는 틀렸다는 말 없다. 다름과 차이일 뿐이다. 절대로 부정적인 틀렸다는 말 하지 말자. 그걸 나는 이 대소유무 공부법을 배우면서 내 신앙처럼 지금 그걸 항상 되뇌면서 살아요. 틀렸다고 하지 마. 이거 부정으로 가는 아주 나쁜 메시지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무한 가능성, 그 절대 긍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름과 차이로 봐줘. 그럴 수 있어. 저 안에 그런 씨앗을 뿌려서 나오는 것을 어쩌라는 거예요. 그 신앙 해주자. 응? 오늘 제가 묘한 신비다. 네, 그것이 묘한 묘요 신비요를 응? 부처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네. 저도 사실은 예, 오늘 이 인과 그 부분 때문에 제 경험 오늘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전주로 제가 갈 때는 운전했어요. 올 때는 또 집사람이 반절 운전했습니다. 저 뒤에 앉았습니다. 왜요? 근데 또 뭔가 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딱 뒤에 앉더라고. 왜? 그걸 이제는 서로 조심한다는 거죠. 그게 주의 조행이겠죠. 응? 우리 교법으로 보면 그러면서 내가 씩 웃었어요. 왜? 그랬더니 웃더라고. 아, 이것 갖고 한번 되게 일기 28년 만에 부딪혔다고 그 얘기 했는데, 아, 지금도 주의 조행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우리 교법이 응? 이걸 가르쳐 줬는가. 내가 오늘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이만큼 그 인과 수행은 내 노력, 내가 하지 않으면 내 불공이 그만큼 상대도 불공이 된다.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 좋게 쉽게 얘기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예, 다시 제가 주제를 가보겠습니다. 자기 네, 불공은 자기 불공. 상대 불공의 공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 말씀은 대소유무이치를 불공으로 보시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대소유무이치로 볼 수 있어야 상대를 대소유무이치로 본다. 이제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 공부방에서 우리 그 회화방 열어갖고 할 때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있어지는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신앙할 때 진리로 봐야 신앙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 것이 신앙이니까 진리로 보고 신앙을 할 때 상대의 있어지는 모습도 어긋만은 있어지는 진리로 보고 신앙하게 된다. 이제 이 말씀이셨는데 네.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가지고 제가 아니,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막 교무님이 하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막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고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하고 절대 놀지 말라고. 보타원님이 말씀하시고, 음의 마음도 수용 못하면 파란 고해가 오고, 음도 내 모습이라고 알면 상대도 진리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다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줄이겠습니다. 멘트. 네. 제가 이제 예, 그 지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구치소 법회를 한 30년 봤는데 그 교무님이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펑크를 내실 때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럴 때는 진행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마이크를 1시간씩 잡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는 속으로 혼자 난 불공하는 거야 하고 했는데 이 법을 알았다면 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미리 알았다면 내가 상대한테 불공을 얼마나 잘했을까 이제 그런 감상도 하면서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신앙은 먼저 했지만 그 불공도 그 상대 불공 공식이다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냥 주원부원하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불공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잘 알았으면 그 100여 명씩 놓고 하는 주원부원의 소리가 얼마나 진리로 잘 했을 텐데 하는 저는 후회가 많이 들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아우 진짜 공부를 했으면 내가 거기서도 너무 더 잘했을 텐데 이것도 분별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그 구치소 안에 뭐 불교, 천주교 뭐 다 있는데
원불교가 1등이에요. 정성스럽게 한다고. 원불교 저기 그 공양도 떡도 제일 맛있다 그러고. 저는 생일 잔치 가끔 하는데 절대 일회용 쓰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 항상 힘들어도 집에서 쓰는 그릇 가서 대접하고. 이제 우리 그게 몸에 배어있는 불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많이 실천을 했는데 이것을 더 깊이 알았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기 코로나가 끝나고 법회를 또 보면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도 보았고요. 하여튼 공부하면서 내 스스로 그래도 불공을 그 부치소 교도소 다 갔는데 불공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성도 했습니다. 현실에서 이제 보타오님 강의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대소유무의 이치를 내 안에 충만되게 하고 살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안 될 때 왜 안 되는 것인가? 안 될 때 되게 하는 방법은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실사례라든지 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의 모습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합리화하고라도 요란한 마음이 이렇게 좀 가라앉아요. 근데 상대의 모습을 보고, 이게 나를 요란하게 한 상대를 향하는데 뭐랄까요? 상대의 심기를 파는 이런 일로 가는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는 내 있어지는 마음을 신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그건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는 왜 그럴까? 이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아연님은 어느 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상대와 공감이 안 됐을 때는 내 심지보다 상대의 심지를 많이 하게 되죠. 공감이 안 됐을 그래서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마음이 요란해지고 있네라는 것을 딱 알아차렸을 때, 그때 상대의 마음을 보는 것보다 내 마음을 보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요란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보고, 아니면은 정말 그 경계가 빡시게 오면은 일기기재를 해야 돼요. 일기기재를 하고 나면은 내 마음을 보고, 그리고 나서 상대 마음까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머리로만 그냥 상대가 이러니까는 이럴 것이다라는 그 생각으로만 했을 때는 또다시 그 상황이 되면은 또 요란해지고 그러는데, 일기기재를 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보이고 상대 마음도 보이면서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기기재를 해야 된다. 어휴. 아니, 기승전결해가지고 결론까지 딱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예. 저는 기승전결 감사합니다. 못하는데. 네 남아연님처럼 말 못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예, 저 상대의 심지를 파는 이유는 나는 잘했어. 내가 정당해.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의 심지를 계속 파는 거죠. 그럼 아닌가요? 나는 잘했어라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잘났으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재밌게 해주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잘났으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뭐랄까 이렇게 내가 옳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 나는 착한 쪽에 있다, 나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못한다라는 것들의 편에 저를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나는 착한 쪽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와 어떤 트러블이 있으면 쟤는 왜 저러지? 라고 계속 상대방은 잘못됐다라고 계속 이렇게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만 그런가요? 지금 이정님 이야기는 조금 그 정리를 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아상에 찌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건가요? 아상을 버리지 못해서. 또 뭐 우리 수타원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떨 때 그렇더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이제 저도 그 관계에 있어서 교도님들의 이렇게 그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제가 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못 받아들이는데 그게 그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회 때는 교도가 이제 그냥 그 가만히 앉아서 그 법회 끝날 때까지 함께 법회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고정을 짓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의 고정도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고정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교도님이 그냥 그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가 부엌에 갔다가 뭐 물 마시는 데 갔다가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그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처음에는 이게 그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이제 그랬는데 계속 이제 주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네가 그러한 그 고정관념, 법회는 꼭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네 고정관념에 그렇게 하는 것을 네가 꼴을 못 보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음 주 법회 또 그렇게 똑같이 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는 지금은 그때는 이제 그게 안 됐는데 지금은 그 나를 빼. 제가 그 문답 감정에 의해서 너를 빼. 저분도 이치야. 나도 이치야. 그래서 네가 눈을 감아. 여기 그 보타원님이 그러더라고. 그게 안 되면 눈을 감아라고. 그리고 안 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말을 하는데 왜 안 들립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계속 훈련을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안 됐으니까, 이게 계속 걸리니까. 근데 그건 얘기할 때,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이걸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될 때에는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아까 일기기재 너무 감사했고, 일기기재도 하면서, 그거를 빨리 문답감정이 왜냐하면 저의 틀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만 쳐줘도 금방금방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면 제비를 꼭 내야 되고 또 뭐 꼭 참석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그렇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요란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오래 가고 그래서 그럴 때에 바로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못한 상황이면은 제가 이제 그 지도인께 꼭 전화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습니다. 라면은 이제 그 문답 감정 회오를 제가 많이 해서 그게 이제 그 헤쳐나가는 공부로서 훈련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는 공부가 좀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문답 감정 회오가 중요함을 제가 느낍니다. 안 되는 이유도 설명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되더라라고 하는 내용도 또 스타운 아까 이제 이시정님도 일기 기재하면 도움이 확실히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아연님 헷갈렸네요. 그래요. 그럼 또 누구 이야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왜 안 될까요? 사실은 스타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진실이고 그것이 또 진리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자라온 그 어떤 배경이나 또 자기가 성장해온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훈숙되고 학습돼가지고 쉽지 않아요. 응? 그런데 그 부분을 장시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저도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막 요란해지고 막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난 도저히 저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숨을 속으로 들이쉬는 걸 2번 내지 3번을 이렇게 하고 좀 있어 봐요. 그럼 한 4초 내지 5초 정도 지나면 조금 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게 진실해? 이게 진리에 부합해? 이 얘기를 나한테 괜히 되뇌일 때가 많아요. 그것이 결국은 연습이 좀 달리 방법 없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그걸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자체가 그냥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이 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해보지만 아마 10번 있을 때 5번 정도는 그것이 멈춰지고 5번 정도는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경험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이 과정에 있는 거지, 응? 그것이 종결점은 아니구나, 미완성이구나 그런 걸 또 느낍니다. 전. 어쩔 때 밖으로 나와 버리던가요? 나오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 가치 문제는 철학의 문제죠. 내가 갖고 있는 부분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왜? 다 서로 다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주문처럼 해요. 틀린 게 없어. 다름과 차이야. 이거를 주문처럼 저는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오케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것에 제가 하나 보태보면 사람의 마음은 것이 그렇더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러해서 내가 이렇게 또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러진다고 하더라라는 것을 챙기는 것. 그것이 대소유무의 이치인 거잖아요. 이거를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또 뭐 다른 이야기 더 해보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그 남편과의 그 관계가 네. 그 항상 이렇게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요새 공부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챙겨보니까 나는 시집살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편견이고 있고 어디를 가면 왼쪽 오른쪽을 해줘야 가는 사람이다는 그런 못된 분별심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음도 양도 다 진리로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파란 고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나 요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같이 늙어가니까 이제는 음도 잘 받아들이고 양도 잘 받아들이고 미운 모습도 잘 받아들이고 그게 다 이친의 저게 이친가 신비인가 했던 마음을 이치다 신비다 하고 그렇게 요즘은 저를 바꾸려고 그냥 습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소유무 이치대로 나를 정말 그 쉽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를 빼고 나를 버리고 이치대로 이치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습이 안 돼서 정말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도 그거를 이제 유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그럴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념을 해서 항상 유념을 해서 그래 대수유무 이치대로 이제 나를 빼고 하려고 그냥 그 기준으로 그냥 요새는 삼고 그냥 유무념으로 아주 그냥 두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 바꾸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그거를 그냥 유무념으로 아주 놓고 그냥 유무념 공부로 그냥 아주 그냥 지금 돌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유념을 해야지 그걸 그냥 경계가만 그때만 생각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타원님 이거 그 마음 없게 하는 것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감정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그렇게 남편 보고 있어지는 그 마음을 도대체 그러면 유념하신다고 하는데 없게 하는 것으로서를 어떻게 해야 유념하고 할 수 있는지. 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 보타원님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강의를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이런저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다. 김시배, 그거를 음, 100% 받아들이면 이게 음, 100% 신앙이고 이게 신앙이 100% 되기 때문에 자성의 정이 100% 세워져서 수행이 100% 된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수타오님 말씀은 이거예요. 김시명님 있어지는 그 마음이 원래는 없건만은 이렇게 있어지는 것이 진리이다. 묘이고 신비이다. 네. 그리고 이건 자기불공이요. 그 네. 다음에 남편의 저 모습도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묘이고 신비이다. 지금 이거 이렇게 조언해 주신 거예요. 네, 네. 예. 아이고, 알찬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정도만 이야기를 더 해보시면 좋겠는데, 호타오님 강의 중에서 또 끄집어내보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아까 수타오님 이야기 하려다 말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감동이 받았던 게 뭐냐면 이제 공부가 없으면 정전이 없으면 교무가 교도 공격하고 또 교도가 교무 공격하고 또 교도가 교도 공격한다. 그 말씀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공감을 아마 100배의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가 없고 정전이 없으면 그렇다. 또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진리가 맨날 꽃피고 세울고 비 오고 해가 쨍쨍이고 그것이 진리냐? 맨날 해만 쨍쨍 비치고 그것이 진리냐? 꽃피고 세울고 꽃도 지지도 않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당이 맨날 웃고 막 좋고 막 오면 행복하고 그게 교당이냐? 저는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제가 그래 교당은 때로는 시비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불만을 막 토로할 수도 있고 그게 교당이지 그게 진리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법문을 통해서 제가 교당이라는 그 개념을 음과 양에서 이렇게 와닿아서 제가 말씀 감명이 많이 받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대소유무가 없으면은 인생 전체 오늘 하루를 네가 대소유무 없이 살았으면 어떠냐? 인생 헛살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헛살았다. 대소유무 없으면은 1년을 대소유무 없이 살았으면 인생 헛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인생 전체를 네가 헛살았냐고 그러시면서 날마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물 쓰듯이 대수유무를 하라. 그 말씀이 제가 많이 와닿았고 또 생명처럼 죽기로서 이런 그 말씀을 아주 강압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강압적으로 해서 더 이렇게 파고들었는지 그런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런 곳이 광대무량한 낙원이 아니다. 광대무량한 낙원은 음과 양이 함께 공존한다. 예. 우리 시간이 다 되어서 홍사님. 저는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소감도 좋습니다. 네, 오늘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참석했습니다만 진지하게 진리 공부를 하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대소유무 이치를 챙겨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공부인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홍사님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많은 발언을 하시는 패널로 한 번 더 참석을 꼭 하셔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분 참석을 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하는 걸로 할까요, 서로들? 네. 그래요.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죠. 밑에부터 이번에 남아연님부터. 네. 이렇게 소독 반조로 다 이렇게 해야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는, 제가 더 공부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보타원님 강의를,
되새김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죽기로서 내 생활에서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대소유무이치를 챙기는 것,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그것만이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도출님. 인간이 그 문학가들이나 철학가나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남겼을 때 거기에 감탄하고 그 몇백 년이 지나도 그거를 전시물을 보러 가는 이유가 그게 본질을 추구했기 때문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본질이 대소유무니까요. 그게 천조의 대소유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구나가 다 추구하는 게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 재불조사가 깨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과 보응되는 이 시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소유무 이치를 놓는 순간에 또 한참 멀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대소유무이치와 같이 살다가 가는 날까지 하는 게 되게 진정한 신앙인이고 수행인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 이주정님. 아, 네. 아, 이제 오늘 또 보사님이 질문을 하시고 이런 질문들을 딱 던졌을 때, 아, 진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해답을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계속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대소유무 이치에 대해서 좀 더 신중 있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다, 나에게. 그래서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설명을 쉽게 할 수 있고 나에게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연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타원님. 네, 저는 그 보타원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일상 수행의 요법이 정전의 축소판이고 요약본이며 소정전이다. 그리고 낙원으로 가는 길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요란함이 정신 수양만이 해결할 길이고, 이제 이조도 이제 어리석음 얘기를 하셨고, 그름을 얘기를 하실 때, 대소유무를 죽기로서 파지 않으면 그거에 글러먹은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소유무를 죽기로서 파지 않으면 그거에 글러먹은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조의 사은을 그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원망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게 5조야. 이제 3조까지 이게 하시고, 동시삼막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자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법신불 사관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인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법신불 사관님이 있는 사람이 자력에 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자력이 선 사람이 그러니까 자력이 선 사람이 이제 배워서 그 아는 만큼 가르치는 거다. 그리고 이 아는 만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공도자다. 이렇게 해서 일상수행요법을 한 줄기로 쫙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안과 사여가 하나고 하나가 네 개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말씀. 그래서 이걸 하나롭게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또 감명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회화를 하는 그 이제 감상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화를 물론 이제 그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그때는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올려주시면은 그걸 또 다시 강의를 들으면은 전에 강의 들었던 거 못 들었던 거를 구구절절 또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또 하게 되고 또 그 내용을 또 그 중에서 제가 감명받은 것을 또 함께 회화를 할 수 있어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공부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보타원님이 계속 챙겨주셔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종사님께서 간단한 교리와 방법, 구전심수하라 한 우리 정전, 이것을 핵심은 대소유무이치인데 그것은 너를 빼라. 그리고 이치를 앞세워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또 어떻게 유념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불공이고 상대불공에서 나온 세계 건설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강의를 저희들이 보타원님한테 받들고 오늘 이렇게 또 회화해 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